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번 2025년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가까이 집중해보는 시간이죠. 가까이톡 시간입니다. 자, 2025년 첫 번째로 만날 인물은요, 정말 발랄한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분인데요. 가수 박차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사랑했던 그날처럼 웃어주세요 당신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요 예전처럼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트로트 가수 박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2025년 새해답게 발랄하게 이 포문을 열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께서 트로트 가수 요즘에 너무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또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트로트 가수이시니까 이 가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전에 이 트로트 가수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트로트 가수를 처음 입문하게 된 경우는요. 이제 원래는 제가 경기민요 국악을 전공을 하다가 민요 활동을 계속하면서 예술단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꿈을 더 이뤄보자 생각해가지고 이제 기획사 오디션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를 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럼 원래는 전공이 국악이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오, 그럼 국악의 그런 뭐 창법이나 이런 발성이나 이런 게 원래 좀 이게 뭐래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보통 기존 노래하셨던 분들보다는 훨씬 네. 약간 좀 성대 같은 경우 탄탄한 경우도 있고요. 소리를 쓰는 방법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약간 그렇게 돼요. 이게 보니까 저는 이 뭐 노래 쪽으로 깊이 있게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전공한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를 때도 좀 이렇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쵸. 많이 다르죠. 네. 뭐 좀 국악을 해서 트로트 쪽으로 나아갔을 때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을까요? 국악의 경기민요의 특유의 그런 약간 꺾는 창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트로트랑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민요를 전공함으로써 트로트를 이전하면서 조금 쉽게 좀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소리였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좀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멋있어 보이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트로트 가수 쪽으로 이제 분야로 들어오게 되셔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또 들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혼자서도 활동하시는데 그전에는 또 여럿이서도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전에는 원래 제가 처음에 데뷔를 했었을 때는 트로트 걸그룹을 하려고 연습생 생활을 조금 했다가,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이제 솔로로 데뷔를 또 했다가, 잠깐 또 중단을 하고 트로트 걸그룹을 또 결성을 해서 제가 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솔로로 했다가 굉장히 많네요. 활동한 게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를 조금 했었어요. 네. 여럿이서도 활동 잘 하시고 혼자서도 지금 뭐 에너지가 뿜뿜 품어져 나오기 때문에 혼자서도 정말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럼 저분은 어떤 노래를 하는 걸까?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트로트도 이렇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어떤 쪽을 좀 하시는지 그것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원래 전통 트로트가 있고 세미 트로트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곡은 세미 트로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녀노소 분들이 다 사랑받을 수 있게끔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화났나봐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화났나봐? 네. 화났다 할 때 그 화났나봐? 네, 화났나봐. 정말요? 네. 그럼 지금 활동하시는 곡이 화났나봐? 네, 화났나봐인데 이게 그 곡을 조금 설명을 살짝 드리자면 저 때문에 토라진 분을 제가 노래로 앙칼지게 해서 화 좀 푸세요라는 약간 그런 곡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화났나봐라고 노래 제목을 들으면 너 화났어? 이렇게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 그런 곡이 아니고 제가 그 화난 그 마음을 토라진 마음을 제 노래로 이제 풀어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를 푸는 건데 너 화났나 봐? 뭐 이렇게 하는 네네네. 건가요?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한 게요. 이 화났나 봐라는 곡이 혹시 좀 좋아하는 그
비슷한 곡이신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비 오는 거리 이승훈 선배님이 작사 작곡을 저를 위해서 직접 제 앞에서 직접 해주셨던 곡이어가지고 좀 애착이 많이 가는 곡이기는 해요. 아,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곡은 비 오는 거리? 거리에서?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편집.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다시 할까요?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했네요. 네네네.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곡은 혹시 어떤 곡일까요? 제가 무대에서 첫 번째로 들려드리는 곡 중에 하나인데요. 김용인 선배님의 헐헐헐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이 중독성이 강한 그 반복적인 멜로디 곡이기도 한데 가장 키포인트는 그 가사가 있거든요. 그 네. 가사가 뭐 사랑도 미움도 탐욕도 성냄도 날려버리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다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노래로서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이제 마음의 수양도 하고 위로도 받는 곡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혹여나 이제 뭐 좀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처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헐헐헐이라는 노래를 또 들으시고 새 희망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그리고 위로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이랑 이런 내용이 딱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듣기에 참 좋은 노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니까 원래 새 출발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잖아요. 기존에 있던 근심과 걱정 헐헐헐 날려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노래 이야기 하니까 네. 또 가수분들 모시고 또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음악 없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헐헐헐에 조금 살짝 좀 들려드릴게요. 버려라 월월 벗어버려라 월월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물같이 바람같이 산란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정말. 제가 만나봤을 때는 뭔가 밝고 네네. 뭔가 에너지가 뿜뿜뿜 하는데 딱 노래 확 들어가니까 확 몰입하시면서 뭔가 하늘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딱 보였는데요. 그쵸. 네. 네. 노래가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화면으로 이 집에서 TV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직접 듣잖아요. 이 성량도 성량이고 이 에너지도 에너지고 막 감정까지 다 느껴져서 정말 짧은 소절인데도 이게 다 느껴졌거든요. 아마 이 전체 곡을 들으면은 더욱더 이 감정에 심취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요거는 좀 이렇게 한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화났나 봐는 뭔가 앙칼진 느낌의 귀여운 노래일 것 같아서 네. 그것도 부탁드리면 좀 어떨까요? 화났나 봐는 잠시만요. 짧게 들려드릴게요. 네. 화 좀 푸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 웃으면은 안 될 것 안 될 것 같은. 같죠. 네. 이번에는 또 약간 간드러지는 네네. 그런 소리로 화 좀 풀어라. 요거는 듣고 화를 안 풀 수 없는 네. 요거는 집에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셨거나 하셨을 때 요거 부르면서 좀 이렇게 서로 화를 푸는 그런 곡으로 쓰면은 너무 귀엽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노래의 스펙트럼이 또 장난 아니신데요. 네. 네. 자, 그러면은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이 영역이 넓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장르가 또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트로트는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기교도 많이 필요하고 약간 한도 많이 섞여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장르라고 느껴서 요거를 제외한 제가 또 이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트로트 장르를 또 제외한 뭐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발라드 쪽이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음악이긴 한데요. 특히 이 둘 중에서 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발라드 음악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님의 그 발라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곡들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혹시나 좋은 발라드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바로 연락 주십시오. 보니까요. 이 아이돌 노래 발라드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다 잘 어울리실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왜냐면 감사합니다. 성격이나 네. 이렇게 풍겨오는 그런 기운이 막 이렇게 상큼하고 뭔가 통통 튀고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아이돌 노래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아까 막 노래 하는 거 보니까 네네. 발라드도 너무 막 감정이 팍 들어가서 할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라드도 일단 감정이 있어야지만 또 그러니까요. 가능한 노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한이 느껴지게 불렀는데 발라드는 그냥 부르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아이돌 노래하면 또 춤도 추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쵸. 부분도 소화가 가능하신 건가요? 제가 또 트로트 가수를 했었을 때 또 그룹도 했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기본적인 거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춤이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칼군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춤을 일단 추기는 춰야 돼요. 그래서 맞춰서. 네네, 추는 거요. 무조건 기본적인 건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춤은 해야 돼요. 네, 진짜. 그래서 춤도 무리는 없다. 네, 그쵸. 가능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보니까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보니까 노래가 그냥 뭐 누르면 자판기처럼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잘 띄우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행사장에서도 많이 좀 찾으실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쳤죠.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럼 많이 다니셨던 만큼 좀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요, 제가 이제 솔로 활동을 잠깐 좀 중단을 하고, 이제 트로트 걸그룹을 좀 결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당시였는데, 그때 또 저희가 그 결성한 지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의상이 단벌 신사인 만큼 딱 두 벌이 있었어요. 한 벌은 뭐 여름 의상이고, 한 벌은 이제 봄, 가을용으로 쓰려고 했고, 그리고 신발은 또 여름 신발 딱 한 켤레가 있었거든요. 여름 샌들 한 켤레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겨울에 이제 행사를 하면 실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때는 딱 2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거든요. 근데 강원도 또 춘천에서 화천 또 산천어 축제 또 전등거리 전등식이었는데 그날 야외 무대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의상이 또 그때 여름. 컨셉이 여름인 것도 여름이지만 네. 짧고 되게 시스루 야들야들한 그런 소재 옷을 입고 무대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었는데 너무 추웠던 기억이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라디오 공개 방송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고 또 제가 또 활동을 하면서 12월 24일 날 행사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추운 겨울이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열정적으로 무대로 올라섰어가지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날씨도 날씨고 장소도 장소고 그때 뭐 무대 의상까지 다 혼합해가지고 그럼 뭐 감사한 기회까지 다 추가가 돼서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행사도 많이 또 다니시니까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좀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앞으로도 더 많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제가 지금 뭐 솔로도 하고 그룹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솔로 활동으로 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박찬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은 분들께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또 음악 활동 부분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의 음반이라든지 음악적으로 어떤 활동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앞으로는 제 솔로 지금 타이틀곡이 화났나봐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으로 앞으로 많은 분들께 많은 사랑 받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났나 봐. 아까 간드러지게 저희 들어봤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곡 들으시고 아이 전곡도 궁금하다라고 해서 플레이 해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또 처음으로 만나는 인물인 만큼 좀 특별하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셨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2025년에는 새해 이루시는 일,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규입니다. 네, 그럼 부동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을 돌아보면은요, 이 건설과 부동산 분야에 위기도 있었고요,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이른바 PF발 위기는 많은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초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개통, 또 해외 원전 수주 등 이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2024년에 어떠한 건설과 부동산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보실까요? 네, 2024년은 건설과 부동산 시장 모두 큰 변화가 있던 해였습니다. 먼저 1월 11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발 위기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지방권을 중심으로 건설사 부도가 잇따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부도난 건설사는 27곳으로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위기가 있었던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쓰리고 현상, 즉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공사비가 급등한 점입니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 공사로 불리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도 4차례의 유찰 끝에 수의계약으로 겨우 진행될 정도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방 건설사의 피해가 컸고 상위 10대 건설사 중 8곳의 대표이사가 교체될 만큼 구조 조정이 심화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한 점이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밖에 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에도 굵직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입니다. 7월 17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첼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24조 원으로 이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최대 성과입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남부 구간과 북부 구간에서 각각 개통되며 수도권 교통혁명을 예고했습니다. 내년에는 후속 GTX B와 C 노선 착공도 기대가 되고 있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2024년에는요, 뭐 단군 이래 최대다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 단지도 좀 입주를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도 큰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어는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5개 동 12,032가구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덕을 톡톡히 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시공사와의 갈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다른 이슈들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그린벨트 해제도 있었고요.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도 또 주목을 받았었죠. 네, 맞습니다. 정부는 12년 만에 689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서리풀지구, 고양 대곡 역세권 등에서 5만 4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이를 통해 3만 7천 가구가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며 이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분양을 받았을 때는 이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좀 비교적 저렴하니까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그런데 분양가 상승도 주요한 이슈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1억 원 시대 열렸죠. 네, 맞습니다. 1월에 분양되었던 광진구의 포제스 한강이 3.3제곱미터당 1억 3,77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분양가를 달성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사상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며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얼죽신 줍줍 열풍이 이러한 흐름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네, 얼죽신 줍줍. 저도 좀 여기 한편 이렇게 탑승하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는데요. 자, 2024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2025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전망이 그래서 어떤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2025년 올해에도 건설업계의 위기와 변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조달 문제와 공사비 상승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GTX 후속 노선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네, 여전히 건설과 부동산의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아서요. 또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건설과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변화할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부동산 제도가 좀 변화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출 관련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존보다 50% 감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여건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는 0.4%포인트의 우대금리도 같이 적용됩니다. 네, 대출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정보인데요. 이 밖에도 청약과 관련한 제도도 좀 변한다고요?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도 세대주와 함께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저축의 비과세 혜택도 같이 확대됩니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가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는 좀 무주택자 위주의 정책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이제부터는 1주택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생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가 1주택 기준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네. 또 보니까요, 임대차 쪽에서도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 상가 같은 쪽에서의 변화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습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임대인 제도는 2026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부문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변화되는 정책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알차게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 거주하고 있는 서양화가 선종훈입니다. 양평에 거주한 지는 2000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24년째 양평에 있네요. 제가 프랑스에서 한 3년을 전원해서 생활을 했었는데 프랑스에서 사는 그 느낌하고 가장 가까웠던 게 양평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요 대신리 요 땅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코끝으로 이렇게 바람이 싱그럽게 이렇게 불어주고 그다음에 눈 뜨면은 새소리가 들리고 온갖 좋은 공기들이 저를 이렇게 깨우고 그러고 나면 몸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세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 숨을 쉬어요. 아 정말 양평이라는 곳은 정말 천의 그 자연을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계절 중에 특히 가을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그거보다도 먼저 매달 아니면 하루하루 보는 자연의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느긋하게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충분히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자연 속에 사는 거는 큰 축복이지만 이제 그림 그리는 이렇게 화가 입장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주는 빛이 주는 그 섬세한 그 차이도 있을 거고 공기가 주는 아주 예민한 피부를 이렇게 깨우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내 그림에 물론 영향을 엄청 많이 주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그 자연이 주는 색깔들도 다 다르다고 했듯이 그림에서 우리가 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민한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기도 엄청 큰 축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여기 마을 제가 풍경을 그린 게 있는데요. 풍경을 그려야 되겠다는 어떤 계기가 된 거는 자연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작업실을 짓고 집을 지었지만 살면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이렇게 이 자연이 훼손되고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보니 한편에서는 마음도 좀 아프기도 했고 산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어제까지는 존재했던 산책길인데 오늘은 갑자기 철조망이 생기고 내일은 여기에 또 다른 집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공동으로 이렇게 누려야 될, 다녀야 될 길이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좀 많았어요. 어제까지는 자연 그대로 녹색이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이게 다 훼손이 되어서 파헤쳐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 마을 풍경을 이렇게 담아놓으면 좋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년에 이제 연작들도 나오게 되고 그랬었죠. 누구나 다 화가라고 그러면 화가가 사는 이제 마을 어떠한 계기든지 그게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저 역시도 작품 속에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사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궈놨던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마을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품 속에 아마 스며들게 될 거예요. 여기는 작업실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외부 공간하고 나하고 인위적으로 차단시키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창문도 좀 없애고 이렇게 몰입할 수 있게 이렇게 차단이 되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있다 보면은 또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창문 열고 뛰쳐나오고 싶은데 양평이 이제 좋은 거는 바로 문만 열면 이제 외부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건 참 좋죠.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문만 열고 이렇게 우리 집만 한 바퀴만 이렇게 돌아도 실험이 다 잊혀지니까. 네, 세종 소용의 남자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역대 그 임금님들 중에서 가장 후궁이 많았던 임금 중에 하나가 세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 중에 이 소용이라는 사람은 사실 세종실록에 보면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세종이 얘기하기를 이 소용의 오라버니를 많이 챙긴 글이 나와서
그 저희가 이 한 줄을 가지고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세종 영화나 세종 뮤지컬을 보면 그 세종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만을 다루었는데 저는 조금 그 사랑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그 세종의 어떤 그 당시의 그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이 세종이 소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담았어요. 근데 이게 춤으로 담기가 사실은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서 저희가 중간에 융합으로 해서 그 탤런트 노현희 씨를 섭외를 해서 그 노현희 씨가 노래도 불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총 1막부터 4막까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세종의 사랑 이야기, 오로지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만 그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유희경 작가라고 그 방송 작가만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까지 이 무용의 시놉시스를 쓰던 작가들은 항상 한정된 게 제한된 게 있는데 저는 조금 그런 거에서 탈피하고 싶어서 새롭게 방송 작가한테 그 한 줄을 갖고 그 스토리를 써주기를 바랬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공연에 되게 그 성공적으로 끝났고 제가 사실은 작년에 이 공연을 재현화시켜서 그 시간도 늘리고 해서 국립극장에서 하려고 기획을 잡았다가 뭐 경기도 없고 또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5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안 되면 26년도에 제가 꼭 그 대극장 공연을 해서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멋지게 지금 새 작품을 재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 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구소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겨울이 되면서 너무나 추운 겨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겨울 축제들 함께 알아가 보고 방문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어느 축제로 떠나볼까요? 네, 어디 갈까? 오늘은 양평으로 떠나봅니다. 가족과 또 연인과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겨울철 이색 놀거리 찾으셨다면 이곳 주목하셔야겠는데요. 직접 빙어와 송어를 잡아보고 내가 만든 물고기로 이색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양평 빙송어 축제입니다. 네, 양평에서는 겨울이 되면 겨울 낚시 축제가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공간에서 펼쳐지고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더욱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양평 빙송어 축제는 수미 마을에서 펼쳐집니다. 미리 예약을 통해 유료로 체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할인 팁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영은 지난 2024년 11월 23일에 축제가 시작돼서요. 오는 2025년 3월 3일까지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아직 축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빙송어를 잡는 체험이라니 너무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으로는 메인 프로그램과 또 부대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얼음 빙어 낚시, 돔 빙어 뜨기, 송어 맨손 잡기, 하얀 퀴즈, 눈썰매 타기 등 행사가 있고요. 부대 프로그램으로는 수미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제 찐빵 만들기, 수제 피자 만들기, 다육 화분 만들기, 깡통 열차 체험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보니까요, 야외에서 즐기는 활동도 있고, 이렇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있는 것 같아서 추운 겨울에 제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도 너무나 많은데, 이 프로그램들 혹시 예약하고 좀 가야 하나요? 네, 아쉽게도 예약 시에는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돔송어 패키지는 인당 17,000원이고요. 현장 구입 시에는 인당 3만 원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돔의 입장에서 송어 맨손잡이 체험을 하고 직접 잡은 송어로 송어튀김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모든 패키지 상품은 오전 10시부터 입장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돔빙어 패키지인데요. 마찬가지로 인당 10,000원이고요. 현장 구입 시 19,000원으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돔의 입장에서 빙어 뜨기 체험을 한 후에 직접 잡은 빙어로 튀김을 만들어 먹는 패키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미 체험 패키지인데요. 수미 마을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인당 14,000원으로 현장 구입 시에는 16,000원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고구마 수확, 찐빵 피자 만들기, 숯불 바비큐 꼬치 만들기 등 재미있는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패키지 종류도 다양해가지고요. 좀 취향별로 골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양평이 꽤 넓기 때문에 여기 갈 때 가는 방법 같은 것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주차장 자리는 넓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도착지를 수미마을 방문센터로 설정하셔서 오면 됩니다. 중간 경유지를 1469 펜션으로 설정하시면 더 빠른 길로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새해에는 헬스장 등록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한 해 시작에는 항상 목표를 두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연인들과 함께 이색 축제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새해 시작부터 정말 지인들과 함께 행복한 경험, 추억 나누시면은 너무나도 특별한 한 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알찬 소식 전해주신 구소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기억 속에 너를 야 지금 나올 수 있어? 야, 지금 작품이야 써줘 미치겠는데. 못 쓰는데 연애소설. 솔로가 무슨 연애 소설이야. 야 그럼 아무 여자나 만나. 너 잘 써줄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없나요? 하루가 지나가네요.
따